살다보이의 손승현.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애들레이스 출발해서 이제 홍콩을 거치고 지금 대만에 와서 이제 영상을 좀 뒤늦게 촬영을 이제 하는데요. 껐고요. 저희가 원래 워킹 홀리데이 종합편을 호주에서 찍고 이제 대만 가면 대만 프로젝트를 이제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너무 사정이 급한 나머지 지금 오프닝이라도 호주에서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지금 많이 아쉬워요. 네 공항에서 지금 네, 지금 비행기 타기 20분 원래 전에 호주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게으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찍게 됐고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저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종합적인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타라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가는가요? 네 아, 대만 가서 보도록. 우선 저희가 처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네 아직까지도 지금 저 허공에다가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나 지금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지금. 많이 좀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누군지를 우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정산을 하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 1년을 마무리 짓고 지금 첫 나라로 지금 대만에 와 있는 살다보이라는 그 팀명을 가지고 있는 27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 살다보이라는 거는 그 사투리인데요. 그 표준어로 하면은 살다 보니 뭐 이렇게 되었다. 그렇죠. 살다보이 경상도 말로는 살다보이 살다보이 뭐 지금 대만에 와 있고 뭐 그런 뜻인데 이제 미래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저희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이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공감하는 식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들었는 게 아니지 만드는 거죠. 네, 만드는 거고 저희가 1년 동안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느낀 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첫 번째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관적인 저희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저희들의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좀 참고해 주시는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그 준비 관련해서 엄청 뭘 해야 되나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었고 한국에 있을 때 준비할 때 그래서 준비부터 이제 그다음에 호주라는 나라의 계절, 날씨, 그다음에 또 호주의 도시들, 또 어떤 일들, 그 잡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을 1년간 탔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한 상세하게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좀 기타 등등들을 좀 알려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보면 일단 좀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정말 필요했던 준비물들 그리고 우리가 막상 이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사용 빈도가 거의 없었던 뭐 그런 쓸데없었던. 준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안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비자는 준비하셔야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비자라든지 뭐 비자를 받으려면 신체 검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항공권이 있어야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패스를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가방을 싸면서 가방 안에 넣었던 물품들 그리고 또 넣었는데 1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사실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씨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 폰 삼성 노트 1을 지금 5년째 쓰고 있는데 저같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이제 뺐다가 꼽았다가 할 수 있는 분리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핸드폰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닳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비 배터리를 새 거를 샀어요. 사서 이제 왔는데 자주 이동을 하고 또 장시간 또 핸드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배터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빨리 꺼지고 하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샀는데 여기서는 배터리 같은 거를 좀 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 같은 거는 또 기종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는데 1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원래 배터리를 안 사고 왔으면은 지금 배터리가 1개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배터리 예비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예비 배터리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외장형 배터리 충전시키는 아이폰 충전용을 사서 갔었는데 쓸 일이 없었다고 본인이. 거의 뭐 이제 예. 공항 이제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 그때만 거의 사용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거의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예비 배터리를 2개 정도 더 사서 가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싼 거라도 왜 가져가야 되냐 하면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핸드폰으로 약간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공인인증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지 컴퓨터로만 접속을 해야지 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지금 무음을 안 해놓으셨네. 지금 이거 엄청난 이 실수를 지금 하셨는데 오디오가 물리네. 예.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은 가지고 있는 거 안 좋더라도 없으시면 싼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수스 한 40만 원대 엄청 싼 거를 사서 가져갔는데 쓸모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뭐 잘 썼죠. 네. 그리고 지금은 다 갖다 쳐버리고 지금 여기 지금 사과 2개가 앉아 있는데 네. 아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는 은행 업무가 거의 불가능한 사이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맥북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뭐 굳이 맥북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뭐 윈도우는 또 새로 깔면 되니까. 그 검색을 해보니까 윈도우를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싶으면은 윈도우 기반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쓸모 있는 준비 중에서 국제 면허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혹시나 모르니까 해서 이게 준비를 해 갔는데 뭐 차 살 일이 있겠어? 뭐 나는 돈 모을 건데 뭐 차 안 살 건데 뭐 호주 가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와 보면 차 없으면 엄청 불편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 밖을 나가면 뭐 패밀리마트라든지 CU 요즘 CU 뭐 그런 것들이 뭐 10m마다 있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진짜 차 타고 가야 되고 엄청 대륙이기 때문에 땅이 워낙 넓고 네. 또 뭐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또 차가 없으면 뭐 거의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빌려 타기도 좀 한두 번 그렇지. 너무 미안하죠. 예, 또 시간도 같이 맞추려고 하면 힘들고 분명히 차를 사실 거예요. 그래서 국제 면허증은 필수로 정말 필수 중에 필수로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 예, 라는 거고요.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저희도 궁금했었고 출발할 때 한국 돈을 얼마를 가져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 돈이 얼마. 항공권 티켓을 다 끊어놓고 호주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개인당 500만 원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은 생각보다 좀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면 좀 나쁜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뭐- 그 나쁜 상황이라 하면은 그 호주 5월 오기 전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웨이팅을 오래 한다거나 웨이팅을 뭐 한 달 아니면 진짜 뭐 길면 두 달까지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생활비가 많이 나가고 특히 방값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을 때 500만 원은 너무 큰 것 같고 또 많이 쓰면 또 쓰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죠.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것도 뭐 너무 적게 들고 오면은 또 웨이팅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신용카드, 국제 신용카드,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그 필수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 처음에 오면은 당연히 호주 은행을 개설하고 난 뒤에 호주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 돈을 돌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으로 국제카드 쉽게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와서 어느 ATM을 가든 다 인출이 가능하니까 국제신용카드 꼭 가져오시고 또 딴 것들 쓸모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이 의외로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네. 처음에 저희가 어시스트 카드 어시스트 카드. 이 말해도 되나? 이거 어시스트 카드 연락 주십시오. 광고 장난이고 어시스트 카드 보통 다 어시스트 카드 하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보험은 그렇게 특혜를 많이 하고 좀 대기업으로 하는 보험 회사가 없어서 가격도 어시스트 좀 카드. 어시스트가 싸고 17만 원대, 1년에. 18만 원, 18만 원대에서 1년짜리로 했는데 뭐 쓸 일이 있을까, 뭐 사고 날까 해서 뭐 해서 왔는데 뭐 사소하게 아프더라도 그 뭐 병원 공짜로 예약해서 갈 수 있고 그렇죠. 정말 쓸 일이 있어요. 보험은 필수로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험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1번. 그 가격도 그래도 예, 꽤 상당하거든요. 보험비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보험을 없었으면은 뭐 한 2, 30만 원 그쵸. 나갈 그냥 나가는 나갈 수준이요. 왜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갈 수준을 이미 보험에서 메꿨기 때문에 이미 네. 오히려 보험에서 돈을 더 받은 격이 되기 때문에 보험은 혹시 모르니까 필수로 해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패션 안경 제가 눈이 좀 많이 나쁜 건 아니고 조금 나쁜데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일할 때 쓸 막 던지고 해도 되는 더럽혀도 되는 안경 하나랑 그다음 패션으로 쓸 안경 하나랑 선글라스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안경을 꼭 여분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호주는 안경이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고 10만 원대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알을 싼 걸 맞추든 렌즈를 싼 걸 맞추든 뭘 하든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여분으로 꼭 가져오시고 아니면 돈 많이 나갑니다. 또 뭐 호주는 진짜 선글라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아, 선글라스 예, 중요하지. 선글라스 필수인 것 같고 햇빛이 완전 거의 뭐 암 걸리는 수준으로 이게 막 그쵸. 내리쬐다 보니까 아, 진짜 진짜 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가 진짜 솔직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선글라스 다 폼이고 뭐 눈이 부시고 그렇지. 뭐 일이 어딨어 그런 게 없는데 호주는 진짜 그 생명과도 관련된 맞아. 길거리 나가면 다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햇빛이 선글라스를 좀 괜찮은 걸로 기본으로 장착된 거 말고 좀 돈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좀 높은 급의 렌즈로 해서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네요. 뭐 쓸모 있는 것들은 뭐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진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쓸모 없었다라는 경우가 이제 약, 감기약, 그리고 뭐 두통약, 뭐 설사약, 뭐 여러 뭐 종류들의 약이 있잖아요. 뭐 눈에 넣는 거, 어, 뭐 무좀약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여분의 약을 한 10만 원치를 사서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국 약이 든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들 생각들은 이제 뭐 먹던 게 몸에 더 받고 그치. 뭐 그런 게 있어서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왔는데 호주도 사람 사는 나라고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약국이 엄청 많기 때문에 또 약국에서 파는 약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픈 대로 그냥 사서 드시면 되니까 괜히 또 막 많이 저 같은 경우처럼 많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뭐 감기약 뭐 한 팩 정도 그렇죠. 뭐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옷도 이제 호주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예, 살 수 있고 근데 좀 한국보다 좀 우리가 뭐 옷을 잘 입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보시다 이런 수준인데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호주에도 옷이 싼 게 진짜 많아요. 한국보다 엄청 싸요. 막 싼 거는 티 한 장에 한 3천 원 하나로 계산하면 3천 4천 정도. 3천 4천 원 정도짜리 진짜 많고 그리고 뭐 호주 이제 일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옷에 또 신경을 또 많이 못 쓰기 때문에 또 괜히 또 그렇게 그렇게 좀 화려하고 이쁜 옷들을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한 두세 벌 정도 되고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입은 거. 그게 또 아까워서 입은 거 진짜. 뭐 한 번도 안 입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아까워서 한 번쯤 입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입은 것들이 한 두 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옷으로 그 가방을 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충분히 다 살 수 있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는 파티가 좀 많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죠. 뭐 주말마다 셔츠 같은 것들은 뭐 흰색 뭐 이 정도 아니면은 본인이 즐겨 입던 파티 갈 때 입던 클럽 갈 때 입던 옷 한 벌 정도는 챙겨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파티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셔츠는 진짜 자주 입은 것 같고 다시 요약해드리자면은 국제 면허증이랑 그다음에 뭐 안경 여벌의 안경 여벌이란다 여분의 안경 그리고 뭐 국제 신용카드 또 뭐 준비해야 되실 게 있다면은 보험 같은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별로 없어요. 그 다 사람 사는 나라고 네. 괜히 막 무겁게 가져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이제 그 계절에 대해서 좀 기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절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완전하게 정반대예요. 그죠. 한국이 겨울이면은 여기는 여름이고 한국이 봄이면 여기가 가을입니다. 완전하게 정반대예요. 정반대고 흐르는 순서는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좀 두 계절이 늦게 차이가 나죠. 정반대고 그 호주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엄청 추운 건 아닌데 좀 추웠어요. 추웠고 또 호주 조금 예, 조금 추웠어요. 예, 좀 주무실 때 좀 많이 추우실 거예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집이 후끈후끈한 느낌이 들잖아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근데 호주는 그런 게 좀 없고 근데 그 대신 웬만하면 다 이제 침대가 있죠. 침대에 전기 매트 깔고 자니까. 근데 침대에서 나오면 이제 많이 춥죠. 하여튼 공기 자체가 차가워요. 집 자체가 춥고 우풍도 좀 많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고 뭐 또 많이 춥진 않습니다. 뭐 패딩을 챙겨 가야 되나 저희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1년을 있을 거니까 저희는 사계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올 때 패딩 같은 거 들고 가야 되나 했는데 근데 뭐 저희가 살아본 결과 패딩 없이도 충분히 네,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네. 뭐 뭐 그 정도 온도죠. 여성분들은 모르겠다. 뭐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지 마시고 정보를 좀 검색하셔서 그 여성분에 맞는 정보를 좀 검색하셨으면 좋겠고 계절 여름 같은 경우는 40도에 올라갑니다. 뒤져요 진짜. 예. 죽습니다 지금. 그냥 그 죽어. 본인이 가실 때 워킹홀리데이를 가실 때 여름이 다가온다 아니면 여름이다 할 때 집을 구할 때 에어컨이 되는 집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예, 돼. 이거는 왜냐면 없는 집이 비싸더라도 꽤 가야 있거든요. 돼요. 진짜 비싸더라도 집값 그 방값이 비싸더라도 에어컨 있는 집은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 주고 이게 생명이 달린 겁니다. 선풍기 필요 없어. 선풍기가 뜨겁기 때문에 여름이 엄청 더워요. 근데 좀 다른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습도가 있어서 그 그늘에 있어도 더워요. 엄청 그쵸. 짜증나고 막 그런데 여기는 또 습도가 거의 좀 없는 경우다 보니까 좀 그늘에 가면은 그나마 좀 서늘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한국보다는 있어요. 하지만은 덥다. 그 햇빛의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40도. 우리 몇 도까지 봤지? 37도, 38도 이 정도까지 봤나? 온도는 안 재봤는데. 그래.
하여튼 엄청 더워요. 이 한국 뭐 35도 올라가면은 막 뉴스 나오고 하잖아요. 이 아무것도 장난입니다 그냥. 그냥 뭐 대구보다 좀 더 덥다. 예, 뭐 그 그 정도고. 정도고. 봄, 가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봄, 가을 자체가 거의 잘 없죠. 좀 되게 짧죠. 저희들이 또 알려드릴 다음 게 도시를 도시 네 이게 엄청 고민되죠. 이게 좀 비행기 표를 끊을 때부터 엄청 고민을 하실 텐데 어느 공항으로 가야 되는지 그쵸.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망나니 상태로 갔기 때문에 뭐 시드니나 멜버른 둘 중에 하나 가자 해가지고 멜버른이 유명하니까 응. 그냥 완전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뭐 멜버른은 유럽이랑 가까운 풍경이다. 뭐 유럽 같은 도시다 해서 멜버른 가자 해서 그 멜버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갔는데 뭐 멜버른 간 게 안타까운 선택은 아니고 약간 좀 왜냐면은 저희가 첫 번째 잡을 잡게 된 게 이제 멜버른이랑 엄청 떨어져 있는 돈과 시간을 좀 낭비를 많이 좀 낭비를 했죠. 했죠. 많이 낭비를 했고 그래서 도시 선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일단 정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거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뭐 농장이나 공장 그리고 뭐 시티잡 이 뭐 크게 구분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정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는 일이다. 네.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고 자 자 지금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여기 사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좀 오디오가 많이 좀 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의치 않게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좀 어두울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가죠. 우선 농장부터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갑자기 영상 끝하가 시작해서 또 어색한데 하여튼 농장을 보시면은 작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장은 장난 아닙니다. 예. 선택하시기가 뭐- 많이 힘들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대표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빵 터졌습니다. 너무 많네. 너무 많고 그 도시를 정할 때도 잡을 정하시고 그 도시를 정해야지 그 맞는 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장도 작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워킹 홀리데이 가고자 하는 지금 달 몇 월 달에 가시는 건지 그 계절을 우선 확인을 하셔야 돼요. 8월 달에 가는 건지 뭐 1월 달에 가는 건지 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획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날에 계절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시기 때 지금 수확을 준비 중인 그런 작물들을 많이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또 작물이 다르고 지역마다 약간 계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뭐 내가 8월이다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는 정보가 조금 부족해요. 그 한국인의 커뮤니티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구글에 8월에 가신다 그러면은 8월 호주 뭐 8월 수확 작물 뭐 작물 뭐 수확이라든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정보가 방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검색하셔서 이게 쭉 보시고 이 도시 아니 저 도시 저 도시 약간 고민을 해보시고 작물을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작물을 선택하시고 그 농장 정보를 이제 이 농장 저 농장 이제 농장을 검색해 보시고 농장 주인을 컨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농장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 근처에 백패커스는 어디 있는지 그렇게 이제 순서를 잡으셔서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처럼 이렇게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리 인원들을 다 뽑아 놓거든요. 네, 이제 준비를 작물 하셔야 돼요. 그 수확 시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농장을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8월에 이제 호주를 가신다. 호주에 도착하신다. 그러면은
9월 10월이나 10월 작물을 9월이나 10월 작물을 알아보셔야 돼요. 네. 8월에 간다고 8월 달 거를 알아보시면 안 되고 한두 달 정도 뒤에 그 작물들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농장도 시급제가 있어요. 그 아울리 잡이 있고 그다음에 컨트랙 그 능력제가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처음 시작하면은 스킬도 많이 부족하고 좀 약간 어리버리를 좀 타실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이 안 되실 거예요. 그 능력제로 가시면은. 그래서 좀 가능한 한 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시급제가 거의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약간 처음에 시작하시기 때문에 시급제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좀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훨씬 편하죠. 바닥을 치지 않고 시작하셔 적응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뭐 능력제로 가셔도 되니까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시급제로 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또 책을 보고 또 검색한 바에 의하면은 망고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인들이 80% 이상이 알러지가 걸린다고 해요. 그 알러지가 걸리면은 막 피부가 약간 부분적으로 검해지고 많이 간지럽고 뭐 따끔따끔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망고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멜론 같은 경우는 농약을 좀 많이 심하게 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안 좋다고 하네요. 그렇고 뭐 낮게 자라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 뭐 오이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그 허리를 구부려서 따야 되는 멜론도 그렇고 뭐 그런 작물들은 어,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깊게 생각하셔서 작물 선택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뭐 체리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좋고 제가 듣기 딱 뭐 키높이 정도. 저희가 원래 갈라 했던 게 체리거든요. 또 좀 큰 나무가 좋은 게 햇빛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작물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은 농장을 가시려면 2달이나 한 달 앞에 호주에 도착을 하셔야 되고요. 시즌인 거를 알아보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농장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 주위의 숙소라든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도시를 선정하셔서 가셔야 올바른 계획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농장 같은 경우는 뭐, 뭐 사소한 거는 안 알려드릴게요. 뭐 프루닝, 뭐 가지치기, 잡초 뽑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커, 뭐 따는 거,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은 뭐 검색하시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면은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영어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솔직히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순서죠. 이게 내가 어떻게 정보를 취득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공장. 네, 저희의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공장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공장은 간단하게 하고 그 후반부에 예, 이 다음에 공장을 좀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뭐 공장은 이제 소, 돼지, 양, 닭, 뭐 이런 종류들도 있고 이제 소세지, 빵, 가구 공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소, 닭, 양, 이제 도축 공장이죠. 네, 도축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도축 공장보다는 그래도 가구 공장이나 코튼 공장이나 코튼 공장이나 뭐 이런 데 가시는 게 좀 더 더 위생적이고 힘들지도 더 않고 좋을 거예요. 더 네. 좋을 건데 근데 이런 잡들은 진짜 정보가 중요합니다. 거의 정보를 사야 되는 수준이고 힘들죠. 저희도 꿈의 공장 한마디로 그 공장으로 치면은 뭐 삼성에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돈도 엄청나고요. 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많이 받고 또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면 좋겠지만은 정보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통은 소, 그다음에 양, 닭 이렇게 세 가지가 호주 공장에서는 거의 뭐 주류를 이루고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뭐 원하면은 100%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저희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공장은 그 농장이랑 달리 시즌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1년 내내 1년 내내 뭐 그런 아무데나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1월에 간다, 뭐 8월에 간다 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정보죠.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시즌이 조금 있다면은 비수기가 조금 있다면은 12월부터 1월 초까지가 그 크리스마스가 그 크리스마스 기간이 오면은 엄청나게 이게 크게 셧다운을 해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셧다운을 안 하는 부분도 안 하는 공장도 있지만 보통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셧다운을 하거든요. 그때 가면은 약간 좀 허탕을 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비시즌이 있다면은 공장이 비시즌이 있다면은 12월 연말 초부터 연말부터 연초 넘어갈 때 그때는 축제이기 때문에 좀 그 기간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는 뭐 다음으로 일단 미루고요. 네. 할 말이 너무 CT 많아서 세 번째 CT 잡인데 CT는 그리고 우리 지금 말하고 있을 때 그 표가 지금 나가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뭐 중간에 아무데나 넣고 싶으면 넣으면 되니까. 지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나갔는지 안 나갈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마 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관적인 생각으로 점수를 매겨서 약간 표를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정보 중에 하나가 영어 수준이 들어가는데 CT는 그 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잡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고 영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네, 보니까 그렇다고 CT는 이제 뭐 생각을 안 했고요. 뺐는데 일단 CT 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영어가 아까 네. 우선 이거를 이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표를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상을 일시 중지를 하시고 이 표를 좀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눈으로 보기 쉽게 좀 표를 그려봤는데 능력치처럼 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어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티 중심에 살기 때문에 뭐 도시를 정하기는 엄청 간단해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뭐 시드니 대도시 위주로 뭐 시드니라든지 멜버른이라든지 다윈이라든지 뭐 애들레이드라든지 뭐 그런 시티를 정하시고 거기서 들어가셔서 말 그대로 지원서를 막 뿌리면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정보가 있으면은 아는 사람 만나서 뭐 면접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한인잡을 갖게 된다면은 영어 면접을 안 보겠지만 오지잡, 시티잡을 구하려고 하신다면은 영어로 면접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토익이 뭐 점수가 높고 토플이 점수가 높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회화를 어느 정도 해본 적이 있거나 회화에 무리 없이 그렇죠. 실제 주문 원어민들이랑 충분히 주문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된다면은 뭐 네, CT잡을 가지기에는 뭐 무리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필수로 하셔야 되고 어, 뭐 시티잡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아예 초짜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듣고 보고 했던 잡들 종류는 뭐 제일 많은 거는 식당이죠. 한인 식당이라든지 그렇죠. 오지 식당이라든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주방 안에서 일하면은 영어는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요리를 하셨다면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시급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아니다면은 뭐 접시를 닦거나 뭐 클린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에서 뭐 방 청소하는 그 지금 그 직업 이름을 까먹었는데 호텔에서 일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청소잡이라고 보통 투잡으로 많이 뛰는 분들이 청소잡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청소잡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짧게 하는 그것도 타임이 짧죠. 또 밤에 뭐 그런 대형 쇼핑몰 같은 아니면은 뭐 그런 마켓 같은
영업이 끝나고 난 뒤에 손님 빠지고 난 뒤에 하는 잡이다 보니까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이나 밤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투잡으로 많이 뛰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분들 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내 여자친구가 5호를 갔다 왔다. 근데 갔다 왔던 여자다. 근데 말을 안 해준다.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면은 좀 약간 의심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지. 여자분들이 좀 보시면서 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느꼈고 본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똑같지만 그런 그 정적인 관련된 부분이 수입이 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그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경상도로 오시고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가시고 서울에 있는 강남 누나들이 전라도로 전라도로 오고 이렇게 이게 삼각형 순환이 이루거든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순환이 이룹니다. 왜냐면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지역을 그쵸. 이동하는데 또 이쪽 너무 깊게 가지 말고 그런데 호주에 오면은 얼굴이 안 팔린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급도 한국을 능가하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아닌데 돈을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거의 뭐 시급이 뭐 거의 뭐 1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고요. 또 많이 봤어요. 그 외국인들 애들 술 취한 애들 손잡고 이렇게 호텔 들어가고 또 뭐 많이 봤습니다. 또 저희 가격까지도 많이 물어보고 저희 그 해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진짜 안 해봤어요, 저. 예. 진짜 안 해봤잖아. 진짜 안 해봤어. 진짜 안 해봤어.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안 해봤어. 진심을 말하고 진짜, 있는. 진짜. 어쨌든 그 외국인들은 정말 1등 그 유흥으로 치는 게 한국인과 특히 동양에서는 한국이 그쵸. 짱입니다. 진짜 한국이 짱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과 술을 먹고 그 하루 밤을 보내는 것이 그 최고의 유흥으로 치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헬퍼 일을 하시는 분들, 시스터즈 헬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한국말로는 보도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는 헬퍼인데 하시는 분들이 좀 그 본인 여자친구가 5호를 갔다 왔는데 뭐 도시 중심에만 있었다. 그런데 뭐 뭔 일 했냐 물어봤는데 좀 멀버무린다. 이러면은 그 연인 관계에 좀 좋지는 않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좀 파보심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많이 예쁘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헬프보다 좀 한 단계 밑에 있는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돈을 많이 벌어요. 뭐 공장, 농장, 뭐 나머지 시티잡 이런 관련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요. 근데 대신 제가 듣기로는 2차 헬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하룻밤을 안 보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님들께서 그 술을 드시고 오는 분들이 거의 주류다 보니까 그래. 터치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근데 본인이 터치를 이거 신체 접촉이 좋다 나는 그런 거 즐겨 한다 그러면은 뭐 완벽한 잡이죠. 그 즐기시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표에 나간 표께서 그 보여주신 네. 그 정보들은 그 시티에서 원잡을 떴을 때의 수치거든요. 그 뭐 투잡을 안 뛰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잡을 뛰었을 때의 수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는 솔직히 뭐 큰 돈을 만지려면은 투잡을 떼야 된다. 원잡으로는 돈을 벌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예. 이게 공장이나 농장 다른 데에 같은 비해서. 경우에 그런 데 비해서 왜냐면은 농장, 공장을 뛰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시티 잡이 좋다면 당연히 시티로 가겠죠. 그렇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고, 시티 같은 경우는 반값이 좀 세고, 뭐 돈도 투잡을 안 뛰면은 큰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은, 근데 큰 돈을 만지려면은 뭐 아까 전에 말했던 헬퍼 같은 거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겠지만, 또 그런 단점들이 있긴 있지만, 우선 제일 좋은 게 그 주위 인프라가 말 그대로 시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호주 생활을 재밌게 했다
뭐 즐겼다라는 거 많이 느끼실 테고 좀 조심해야 될 게 주위 환경이 너무 좋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돈의 씀씀이에 관련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시고 주의를 하시고 돈을 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돈 다 씁니다, 진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시티 같은 경우는. 시티 같은 많죠. 경우는 저희가 또 시티 같은 경우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면접을 볼 때 뭐 그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못 해드려서 좀 죄송스럽고 뭐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잡에 대해서는 이 정도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일을 열심히 했던